도대체 이게 얼마만이야. 너무 좋네요. 다행이에요. 36살, 3년 만에 스킨십이었습니다. 이러면 안 돼. 하지만 그가 제 옷을 벗길 때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달빛 아래 침대, 따뜻한 체온이 피부에 닿았습니다. 천천히, 속삭였지만 점점 격렬해졌습니다. 땀, 신음, 새벽까지 3번. 하지만 2달의 불같은 사랑 후 그는 떠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작자 고울입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즐거운 시간 되세요. 저는 당시 33살이었습니다. 대전에서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이름은 강민호. 저보다 2살 많은 35살. 중소기업 회사원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째였습니다. 아이는 없었습니다. 내년쯤 가지자. 응, 그래. 시간은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2002년 가을, 남편이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암, 3기. 이게 무슨 소리예요? 병원 진료실에서 저는 의사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졌습니다. 몸무게가 줄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저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호했습니다. 회사는 그만뒀습니다. 남편 곁을 지켜야 했으니까.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걷지 못했습니다. 병실 침대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미안해, 민지야. 왜 미안해요? 당신 잘못 없어요. 아이도 못 가져서. 괜찮아요. 당신만 있으면 돼요. 나 떠나면 혼자 남잖아. 그런 소리 하지 마요. 하지만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2003년 봄, 남편이 눈을 감았습니다. 사랑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남편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차가워지는 손, 떠나가는 생명. 까지 마요. 제발. 하지만 남편은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3일장, 수많은 조문객들. 하지만 장례가 끝나고 나니 혼자였습니다. 텅 빈 집, 텅 빈 침대, 텅 빈 가슴. 매일 밤 울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왜 나를 두고 갔어? 나 혼자 어떻게 살아? 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그 3년 동안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남편과 모은 돈으로 작은 건물을 샀습니다. 3층짜리 원룸 건물, 1층 2개, 2층 3개, 3층 2개 방, 그리고 제가 사는 3층 한쪽 끝 작은 집. 월세로 들어오는 돈으로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삶은 공허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입자들 민원 처리하고, 청소하고, 장 보고, 저녁 먹고, TV 보다가 잠들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친구들을 가끔 만났습니다. 민지야, 재혼 생각 없어? 아직은. 벌써 3년 됐잖아. 혼자 사는 거 외롭지 않아?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매일 밤이 외로웠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옆자리가 너무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다시 사랑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또 떠나보낼까봐, 또 혼자 남을까봐. 그렇게 2005년 4월이 왔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빈 방 있나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1층에 한 개 있어요. 방 보러 가도 될까요? 네, 언제 오실 건데요? 지금 가도 될까요? 좋아요. 오세요.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키가 큰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180cm쯤, 정장 차림, 40대 중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태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지예요. 들어오세요. 그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보러 오셨죠? 같이 내려가요. 함께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방문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그가 방을 둘러봤습니다. 괜찮네요. 얼마예요? 보증금 500에 월 40입니다. 좋아요. 계약하겠습니다. 그럼 3층으로 올라가서 계약서 쓸까요? 다시 3층으로 올라왔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계약서를 꺼내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계실 거예요? 2달 정도요. 회사 일 때문에 대전에 내려왔어요. 서울에서요. 아, 그러세요. 혼자 사세요? 네, 혼자 살아요. 가족은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이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여기 열쇠요. 감사합니다. 그가 일어섰습니다.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첫 만남이 끝났습니다. 별다른 감정은 없었습니다. 그저 새로운 세입자일 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가끔 계단에서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만 나눴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건설 현장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8시쯤 2층 빈방 청소를 마치고 쓰레기를 들고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마지막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아!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순간 누군가의 팔이 제 허리를 확 감았습니다. 태수 씨였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 얼굴이 그의 가슴에 닿아 있었습니다. 가까운 거리,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뭐야, 이 느낌.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발목은 괜찮으세요? 오른발에 체중을 실으려다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 좀 아픈 것 같아요.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집에 가서 파스 붙이면 될 거예요. 3층까지 올라가실 수 있으세요? 한 계단 올라가려 했지만 다시 아팠습니다.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으세요? 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제 허리에 팔을 두르고 반대편 팔로 제 팔을 받쳐들었습니다. 천천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1층에서 2층으로, 2층에서 3층으로 그의 옆구리에 제 몸이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단단한 근육이 느껴졌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난 남편 죽은 지 3년밖에 안 됐어. 하지만 심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3층에 도착했습니다. 열쇠 어디 있으세요? 가방 안주머니요. 그가 조심스럽게 제 가방을 열고 열쇠를 꺼냈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소파까지 저를 부축해서 앉혔습니다. 파스 어디 있으세요? 화장실 세면대 밑이요. 그가 화장실로 가서 파스를 가져왔습니다.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제 발목을 들었습니다.
큰 손이 제 발목을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파스를 뜯어 발목에 붙였습니다. 손가락이 제 피부에 닿을 때마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이민지. 이렇게 하고 좀 쉬어보세요. 내일까지 안 나으면 꼭 병원 가보세요. 네, 정말 고마워요. 그가 일어섰습니다. 나가려는데 제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저기,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가세요. 제 감사 표시예요. 괜찮아요. 불편하실 텐데. 아니에요. 어차피 혼자 있으면 심심한데 같이 마셔요. 그럼 한 잔만 마시고 갈게요.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탔습니다. 컵 2개에 뜨거운 물을 붓고 저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그가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장 일은 어때요? 뭐, 익숙해서 괜찮아요.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잠시 침묵.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혼자 건물 관리하시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익숙해졌어요. 외롭지 않으세요? 가슴이 찡했습니다. 외롭죠? 많이. 저도 혼자 살아요. 그러세요? 네. 결혼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이제 하려고요. 네. 서울에 여자친구가 있어요. 결혼 전제로 만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그런 기분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억지로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달 후에 돌아가면 프러포즈 할 거예요. 잘 됐네요. 커피를 다 마셨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내려갈게요. 네, 고마웠어요. 그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직도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짓이야, 이민지. 정신 차려. 그 사람 여자친구 있어. 곧 결혼한다고. 나한테는 아무 관심 없어. 하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났습니다. 계단에서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발목은 괜찮으세요? 네, 많이 나았어요.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다행이네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꾸 그를 의식했습니다. 아침에 그가 나가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녁에 그가 돌아오는 소리를 기다렸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그 사람은 나한테 아무 관심 없는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5월 중순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요리를 좀 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제육볶음. 혼자 먹기엔 많았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태수 씨한테 같이 먹자고 할까? 아니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해. 하지만 도움도 많이 받았는데 한번 대접하는 게. 고민하다가 용기를 냈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아, 민지 씨. 무슨 일이세요? 저기, 혹시 저녁 드셨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그럼 같이 드실래요? 제가 음식 좀 만들었는데 혼자 먹기 많아서요. 잠시 망설이는 표정. 괜찮을까요? 네, 괜찮아요. 그럼 감사히 먹겠습니다. 7시에 3층으로 오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부산하게 준비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그릇을 정리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립스틱을 살짝 발랐습니다. 왜 화장을 하는 거야? 그냥 저녁 대접하는 건데.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7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편의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라도 사왔어요.
소주 2병과 음료수가 들어 있었습니다. 감사해요. 들어오세요.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우와, 정말 많이 준비하셨네요. 별거 아니에요. 많이 드세요.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요리 잘하시네요. 고마워요. 혼자 계시는데 이렇게 만들어 드시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익숙해요. 남편이 좋아했거든요. 제 요리. 그러셨구나.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도와줬습니다.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저기, 술 한잔 하실래요? 제가 먼저 꺼냈습니다. 술이요? 네. 가끔 혼자 마시기도 하는데 오늘은 같이 마시면 어떨까 해서요. 좋아요. 소주병을 땄습니다. 잔 2개에 술을 채웠습니다. 건배, 건배. 첫 잔을 비웠습니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2번째 잔, 3번째 잔.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민지 씨는 여기서 계속 사실 거예요? 글쎄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여기 있어야죠. 재혼 생각은 없으세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글쎄요. 아직은 외로우시잖아요. 외롭죠. 하지만 또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한 병이 비었습니다. 2번째 병을 땄습니다. 더 마셨습니다. 취기가 올라왔습니다.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태수 씨, 네. 솔직히 저 요즘 태수 씨 생각 많이 해요. 술 때문이었을까요?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태수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지 씨, 미안해요.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태수 씨 여자친구 있잖아요. 아니에요. 저도요? 저도 민지 씨 생각 많이 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천천히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누가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그리고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제 손이 그의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가 제 허리를 끌어당겼습니다. 이러면 안 돼. 그 사람 여자친구 있어.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키스가 더 격렬해졌습니다. 어느새 소파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서로의 몸을 더듬었습니다. 민지 씨, 안 돼요. 이러면. 그가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제 블라우스 단추를 풀고 있었습니다. 태수 씨, 우리. 제 손도 그의 셔츠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손을 잡았습니다. 침실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달빛만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함께 누웠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그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어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키스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옷이 하나씩 벗겨졌습니다. 그의 셔츠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제 블라우스도. 단단한 가슴이 드러났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피부. 민지 씨, 태수 씨. 그의 손이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하고 거칠었습니다. 제 손도 그의 가슴을 더듬었습니다. 더 많은 옷이 사라졌습니다. 피부가 맞닿았습니다. 뜨거운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36살이었습니다. 남편 떠난 지 3년. 그동안 누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의 몸이 제 위로 왔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천천히 해주세요. 속삭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빨라졌습니다. 점점 격렬해졌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민지 씨, 태수 씨, 그렇게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3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체온, 3년 만에 느껴보는 사랑,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복해서인지 슬퍼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숨을 고르며 나란히 누웠습니다. 제 머리가 그의 가슴에 기대 있었습니다. 민지 씨, 응, 좋았어요. 저도요. 우리, 어떡해요?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요. 잠시 쉬었습니다. 하지만 욕망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저를 안았습니다. 두 번째, 이번엔 더 천천히, 더 깊이 서로의 몸을 탐험하듯이 그의 손이 제 허벅지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저도 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작은 신음이 제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더 깊이 그와 하나가 되고 싶었습니다. 새벽 3시쯤 됐을 때 세 번째, 이번엔 더 간절하게 서로를 놓지 않으려는 듯이 세 번째가 끝나고 나서야 둘 다 기진맥진해서 잠들었습니다. 그를 꼭 안은 채로 아침 햇살이 얼굴을 간지럽혔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옆에 태수 씨가 누워 있었습니다. 평화롭게 자는 얼굴, 침대 시트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베개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흔적들, 몸이 나른했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 태수 씨도 눈을 떴습니다. 좋은 아침, 좋은 아침. 어색한 침묵. 민지 씨, 어젯밤, 응? 후회 안 해요? 아니, 전혀. 저도요. 하지만 우린 알아요. 당신 서울에 여자친구 있잖아요. 미안해요. 미안할 거 없어요. 저도 알고 한 거예요. 그럼 우린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은 그냥 이 순간을 즐기면 안 될까요? 태수 씨가 저를 다시 끌어안았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서 또 한 번 그날부터 우리의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비밀스러운 관계. 낮에는 건물주와 세입자, 밤에는 연인. 일주일에 서너 번 만났습니다. 때로는 제 방에서, 때로는 그의 방에서. 매번 뜨거웠습니다. 매번 격렬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가 계속될 수 없다는 걸, 그에게는 서울에 여자친구가 있다는 걸, 2달 후엔 떠난다는 걸.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3년 만에 느껴보는 사랑. 너무 달콤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6월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주였습니다. 어느 저녁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다음 주면 떠나시는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네, 그렇게 됐어요. 서울 가면 결혼하시는 거예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태수 씨, 네, 저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당신한테 말하지 말아야 했는데, 하지만 말해버렸습니다. 태수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민지 씨, 괜찮아요. 대답 안 해도 돼요. 알아요. 우리가 계속될 수 없다는 거 미안해요. 미안할 거 없어요. 저도 처음부터 알았어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참았습니다. 2달 동안 행복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더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평생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더 간절하게 서로를 안았습니다. 이별을 앞둔 간절함. 새벽까지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 씨가 짐을 쌌습니다. 현관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잘 가요. 네. 민지 씨도 건강하세요. 연락해요. 가끔씩. 네. 그럴게요. 둘 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택시가 왔습니다. 태수 씨가 탔습니다. 차창 너머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멀어지는 차,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터졌습니다. 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왜 떠나는 거야? 나도 데려가줘.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에게는 그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2달간의 실수였을 뿐.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울었습니다. 밥맛도 없었습니다.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7월 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생리가 오지 않았습니다. 평소엔 정확했는데 2주가 지났습니다. 불안해졌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약국에 갔습니다. 임신 테스트기 주세요. 집으로 돌아와 화장실에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3분이 평생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제발 아니길. 타이머가 울렸습니다. 테스트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2줄, 선명한 2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분명 조심했는데. 아니, 어쩌면 조심하지 않았던 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술 취해 정신없이 서로를 탐했던 그 밤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제 뱃속에 그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한참을 화장실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태수 씨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면 혼자 감당해야 하나? 낳아야 하나? 지워야 하나?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태수 씨 번호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말하면 어떻게 될까? 그가 책임지겠다고 하면? 아니면 지우라고 하면?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 서울에 여자친구 있어. 곧 결혼할 사람이야. 쟤 때문에 그 사람 인생 망치면 안 돼.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혼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밤새 고민했습니다. 지울까, 낳을까?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주변 시선도 견뎌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마음도 들었습니다. 낳고 싶다. 남편과 평생 자식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암 치료받으면서 아이는 포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적처럼 아이가 생겼습니다. 태수 씨의 아이, 사랑했던 남자의 아이. 이 아이를 지우는 건 제 마지막 기회를 버리는 거야. 36살. 이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새벽 5시쯤 됐을 때 결심했습니다. 낳자. 혼자서 키우자. 다음날 친구 지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영아. 민지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나 임신했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 임신? 응. 남편 돌아가신 지 3년 됐잖아. 누구랑? 세입자 있었잖아. 서울에서 온. 헐. 그래서 상대는 알아? 모르고. 말 안 할 거야. 미쳤어? 혼자서 어떻게 키워? 할 수 있어. 해야 돼. 왜 말 안 해? 아빠한테 알릴 권리가 있잖아. 그 사람. 서울에 결혼할 여자 있어. 제 인생 살아야지. 저 때문에 묶이면 안 돼. 너 진짜 고집 세다. 미안해, 지영아. 뭐가 미안해. 그래, 결정했으면 내가 도와줄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고마워. 지영이 덕분에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친구 몇 명에게 더 이야기했습니다. 다들 놀랐지만 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임신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입덧이 심했습니다.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토했습니다. 냄새에 민감해져서 요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배가 불러왔습니다. 인부복을 샀습니다. 혼자 병원에 다녔습니다. 대기실에서 남편과 함께 온 임산부들을 봤습니다. 부러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초음파를 볼 때마다 감동했습니다. 작은 심장이 뛰는 모습, 손가락 5개가 보이는 모습. 아기 건강해요. 남자아이예요. 아들이요? 네.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들. 태수 씨 닮았을까?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잘 키울게. 사랑 많이 줄게. 배가 커질수록 태동이 느껴졌습니다. 처음 태동을 느낀 날 혼자 방에서 울었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 무서워하지 마. 겨울이 왔습니다. 2006년 2월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2월 15일 새벽 2시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배가 조였습니다. 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지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영아, 진통이 시작된 것 같아. 지금 갈게. 가만히 있어. 30분 후 지영이가 달려왔습니다. 민지야, 가자. 병원으로 갔습니다. 분만실에 들어갔습니다. 지영이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진통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으악!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힘내세요. 조금만 더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너무 아팠습니다. 태수 씨, 고통 속에서 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뭐하고 있을까? 저를 기억이나 할까? 이 아이가 태어난다는 걸 알까? 모를 것입니다. 영원히. 힘주세요. 마지막이에요. 으악. 악을 썼습니다. 온 힘을 다해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으앙.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드님이에요. 간호사가 아이를 제 품에 안겨줬습니다. 작고 따뜻하고 말랑말랑한 생명. 눈을 감고 있는 작은 얼굴. 코와 입이 태수 씨를 닮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미안해. 아빠한테 말 안 해서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혼자 낳아서 미안해. 그래도 엄마가 정말 잘 키울게. 사랑 많이 줄게.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2006년 2월 15일. 제 아들이 태어난 날. 이름은 준우. 박준우. 태수 씨의 성을 따랐습니다. 산후조리원에 들어갔습니다. 2주 동안 지영이와 친구들이 번갈아 찾아왔습니다. 민지야, 잘했어. 고생했어. 고마워. 아이를 돌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젖 먹이고, 기저귀 갈고, 트림시키고.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2주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준우와 단둘이 밤마다 아이가 울었습니다. 혼자 달랬습니다.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안아서 흔들고 젖을 물렸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이 시간마다 깼습니다. 기저귀 갈고 젖 먹이고 피곤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가끔 울고 싶었습니다. 왜 혼자야? 누가 좀 도와줬으면. 하지만 참았습니다. 준우를 보면 힘이 났습니다. 내가 해야 해. 엄마밖에 없잖아. 시간이 흘렀습니다. 준우가 1살이 되었습니다. 첫돌 잔치를 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축하해줬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없었습니다. 준우가 2살이 되었습니다. 걷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준우가 3살이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준우야, 잘 다녀와. 엄마, 나 무서워. 괜찮아. 친구들 있어. 데려다주고 데려왔습니다. 혼자. 준우가 4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셔. 왜요? 아프셨거든. 그럼 나는 아빠 없어? 응. 준우가 울었습니다. 나도 아빠 있었으면 좋겠어.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미안해, 준우야. 엄마가 미안해. 준우가 5살이 되었습니다. 유치원 운동회에 갔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아빠, 엄마 다 왔는데 준우는 엄마만 있었습니다. 준우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 준우야. 엄마가 있잖아. 응. 하지만 준우는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준우가 6살이 되었습니다. 2011년 5월, 6년이 흘렀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운 6년.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준우가 있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준우야, 문 좀 열어줄래? 네, 엄마. 준우가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준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주방에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누가 찾아왔어? 준우가 소리쳤습니다.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 앞에 선 사람,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태수 씨였습니다. 6년 만에 보는 얼굴, 조금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멋있었습니다. 태수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지 씨, 태수 씨도 얼어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준우에게 향했습니다. 준우의 눈을 보는 순간 태수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알았구나. 준우가 자기 아들이라는 걸. 준우야, 안으로 들어가 있어. 엄마가 손님이랑 얘기 좀 할게. 네, 엄마. 준우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태수 씨와 둘이 남았습니다. 태수 씨, 어떻게? 민지 씨, 저 아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일단 밖에서 이야기해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에 태수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지 씨, 저 아이가 제 아들이죠? 네. 짧은 대답. 왜 말 안 했어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제 아들이 있는데 6년 동안 제가 몰랐다고요? 태수 씨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당신 서울에 결혼할 사람 있었잖아요. 그게 이유예요? 네. 당신 행복하게 살아야 했어요. 제 때문에 인생 망치면 안 됐어요. 제 인생 망치다니. 제 아들인데요. 알아요. 하지만 당신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혼자
혼자 아이를 낳았다고요? 네. 태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괜찮았어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태수 씨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혼자 병원 가고, 혼자 출산하고, 얼마나 무서웠어요. 태수 씨가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6년이에요, 6년. 제 아들이 6년 동안 자라는 걸 제가 못 봤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진정하고 나서 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민지 씨, 네. 이제라도 가족이 됩시다. 태수 씨,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제가 아버지 노릇할게요. 하지만 준우한테 시간이 필요해요. 천천히 다가와 주세요. 알겠어요. 그렇게 태수 씨가 다시 제 삶에 들어왔습니다. 6년 만에 태수 씨는 2층 방을 얻었습니다. 같은 건물에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준우에게 엄마 친구라고 소개했습니다. 준우야, 이분은 엄마 친구 태수 아저씨야. 안녕하세요. 준우가 조금 낯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태수 씨가 장난감을 사왔습니다. 이거 선물이야. 우와, 고마워요. 준우가 좋아했습니다. 그날부터 자주 만났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고 놀이터에 갔습니다. 태수 씨가 준우와 놀아줬습니다. 그네를 밀어주고 축구를 하고 준우가 점점 태수 씨를 좋아했습니다. 엄마, 태수 아저씨 좋아. 그래, 다행이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2011년 8월, 공원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습니다. 준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 준우가 또 물었습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셔. 나도 아빠 있었으면 좋겠어. 준우가 태수 씨를 봤습니다. 아저씨, 우리 아빠 되면 안 돼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태수 씨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태수 씨를 봤습니다. 태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말해도 돼요. 태수 씨가 무릎을 꿇고 준우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준우야, 사실은 아저씨가 너의 진짜 아빠야. 준우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진짜요? 응, 진짜야. 미안해. 이제야 알려줘서. 그럼 이제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그럼, 아빠. 태수 씨가 준우를 꼭 안았습니다. 준우야, 고마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세 사람이 꼭 껴안았습니다. 마침내 가족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구청에 갔습니다. 준우도 함께 데려갔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야. 네. 도장을 찍었습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태수 씨가 3층으로 이사 왔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고 함께 밥 먹고 준우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저녁에 함께 저녁 먹고 함께 잠들고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준우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입학식에 부모 모두 참석했습니다. 아빠, 나 학교 간다. 그래, 잘 다녀와. 중학교, 고등학교, 태수 씨는 매 순간 함께 있었습니다. 운동회, 학예회, 상담. 놓쳤던 6년을 만회하려는 듯 12년이 흘렀습니다. 2023년 11월, 현재입니다. 저는 54살이 되었습니다. 태수 씨는 64살, 준우는 18살, 고3이 되었습니다. 어제 준우가 대학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엄마, 아빠, 나 대학 붙었어. 축하해, 준우야. 세 사람이 껴안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우야, 대학 가면 기숙사 들어가는 거지? 응, 아빠.
그래도 주말엔 집에 올게. 그래, 언제든 와. 밥을 다 먹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태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18년 전 생각해요? 가끔요. 그때 당신이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저도요. 만약 대전으로 다시 안 왔다면 우린 영영 못 만났을 거예요. 운명이었나 봐요. 창밖을 봤습니다. 대전 시내가 보였습니다. 18년 전 36살에 만난 사랑, 2달간의 불같은 열정, 6년간 혼자 아이를 키운 시간, 그리고 12년간의 행복, 모든 게 기적이었습니다. 준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나 자러 갈게. 그래, 잘 자. 엄마, 아빠. 응? 나 정말 행복해. 엄마, 아빠 만나서 우리도 행복해. 준우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수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여보, 그때 혼자 키우느라 정말 힘들었죠? 힘들었지만 후회 안 해요. 고마워요. 혼자 준우 낳아줘서, 키워줘서, 저도 고마워요. 다시 찾아와줘서 키스했습니다. 18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떳떳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었으니까.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6살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6년을 혼자 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준우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운명처럼 다시 만났으니까,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니까, 혼자 아이 키우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행복이 찾아올 겁니다. 저처럼.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요즘 부쩍 날이 차가워졌죠. 항상 건강 챙기시면서 지내시길 바랍니다.